최순실이가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 수시로 했습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 창조나 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어느 날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설문이라는 게 알다시피 팩트를 해야 돼요. 팩트. 그 다음에 그 연설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자문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연화 쓰지. 그랬습니까? 뭐, 그랬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연설문 내용 수정이라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정윤회 씨가 전 부인 최순실의 이 연설문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야어여 고치는 수준이다. 이게 내용을 고칠 수준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이제. 다른 증언도 분명히 있으니까.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윤회 씨가 활동할 때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좀 능력도 겸하하고. 네.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막았던 것 같아요. 활동 네. 자체를.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라는 장막이 없어지면서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사실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이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연설하는데 마지막에는 좀 중국어로 마지막에 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전달한 거 있고. 그 부분 보면 뭐 큰 맥락은 아니지만 부분별로 보면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네. 그동안 이제 연설문을 총괄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정호성 비서관이 보니까 완전히 최순실한테 그냥 거의 이제 그쪽에다가 그냥 먼저 물어보고 먼저 모든 일을 진행했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있으면 뭐 총리 연설문까지도 지금 벌써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최순실도 자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전국을 보는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정윤회 씨는 옛날에 최순실만 기억을 했지 그 이후에 상당히 그나마 정치적 감각이 늘었던 발전된 최순실은 몰랐다? 잘 몰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차은택의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순실이 자기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창조나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생각을 써달라. 그 다음에 보니까 대통령 연설문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다른 부분도 차은택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자기 주변에 최순실에게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자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연설이라든가 연설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총리 연설문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그 발표할 연설을 할 그 문건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저는 최순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또 그것도 또 하나의 또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재밌는 대목은 결국 아마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와 이혼을 했다. 이게 지난 청문회에선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윤회 씨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남의 가정에 그거는 진짜 그거야말로 인격 모독이고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할 뿐이 아니고 그거는 서로가 거의 남남으로 살다시피 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게 아닌가. 자, 박수희는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건 뭐 개인사라서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은 왜 이렇게 우리가 최씨 일가 40년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음습한 기운이 대한민국을 전체를 지배하고 제 영혼까지를 지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굉장히 지극한 이 사생활인데 사실은 그 뭐 정윤회 씨가 인격 모독이라는 말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믿고 싶고 신뢰하고 싶지만 그러나 명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윤회 씨가 대통령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한동안 대통령의 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해했던 건 틀림없겠죠. 네. 어쨌든 이 정윤회 씨와 대통령과는 특별한 어떤 그 사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도 막 시중에 떠돌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윤회 문건이 터지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것들로 측근 비리 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를 원치 않는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이 의중이 전달이 됐을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의심해볼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윤회 씨는 전처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편찮은 감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 붙잡았으면 했을 수도 있겠지. 대통령께서도 부담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어요. 대꼬를 향해 가시던 분이니까 부담이 있으셨겠지. 난 다 잘 되길 바랬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탄에 이르시고 18년 동안 치과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결국 정윤회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까지 당한 상황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신뢰를 내비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